자, HLB 일본 에로 그리고 항암제 2개 라이선스 인을 추진한다. 이게 이번 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그런 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했죠. 이 공매들이 공격을 한 상황이다. 그냥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이 가짜 기사를 내고 계속 수정을 새벽 4시까지 한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날에 이 공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인위적으로 가짜뉴스 좋지 않은 소식을 만들어내면서 이 호재를 덮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인위적으로 덮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시 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가짜 뉴스 가지고 글자 몇 개 써서 이렇게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요게 팩트죠. 정말로 팩트는 3, 4차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일본 에로 거의 다가 아니고 이야기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스 킴이. 자, 그리고 항암제 2개, 하나는 완성된 거 가져와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리보세라닙이 나오기 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하나는 삼상 진행 중인 거를 가져와서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 지금 리보세라닙 하나를 3개로 늘리면서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글로벌 이 항암 신약 회사로 우뚝 서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런 계획이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암제 2개를 라이선스 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겠죠. 지금 일본 내로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에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하고는 미리 이야기가 몇 번 됐었고 현장 실사도 했고 일본에서 요구하던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도 제출했었고, 그러나 이제 일본 쪽에서 어떻게 할지, 조건 어떻게 할지, 지금 일본하고 HLB 측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번 JP모간 헬스케어에서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 이야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알렉스 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조율 사항들, 세부적인 조율 사항이라면 이런 거겠죠. 계약금, 그리고 마일스톤 얼마, 총 수출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러닝 개런티는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러닝 개런티가 좀 높은 게 좋습니다. 로슈가 이 길리어드의 타미플루를 가져갈 때 이 길리어드가 택한 게 처음에 받는 계약금이 높은 회사를 택하지 않았죠. 계약금을 2배 이상 주겠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로슈를 택했습니다. 계약금은 좀 작았지만 러닝 개런티를 22%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겠다. 요렇게 했죠. 임상시험, 동물 임상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정도로 주니까, 그리고 길리어드도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 로슈를 택했을 겁니다. 결국은 성공적이었죠. 이 처음에 받은 금액보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1년에 많이 들어올 때는 2조까지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누가 대박을 터뜨렸냐? 로슈하고 길리어드하고 둘 다 대박을 터뜨렸죠. 로슈는 이 로얄티로 2조를 준 수준이니까 실제로 자기들 22% 빼고 가져간 게 어느 정도냐, 상상 초월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 에로를 하게 되면은 일본 이 라이선스 인을 하는 회사와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HLB가 같이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시장 상당히 큰 시장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을 보면은 일본 에로가 뭐 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되죠. 일본 제약사에서 제약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까지는 그 전에 추진되고 있던 부분들은 이 삼상에 대해서 어떻게 뭐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에스모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도 받고 이제 프리 NDA도 끝이 났고 그런 상황에서 FDA 승인 신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한 석 달, 넉 달 정도 지나면 이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 회사에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은 점점 임박하게 되면 점점 이제 이 계약 조건이 일본 측에 좀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마무리가 끝나고 이제 승인 신청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에서 더 미룬다 하면은 승인하는 거 보고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승인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 계약 규모는 승인하기 전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겠죠.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리스크를 내가 다 떠안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 리스크 비용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 비용은 엄청나게 큰 비용이 될 겁니다. 이 승인을 다 받고 나면 그렇겠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봤을 때 승인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을 보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중국이 리보세라닙을 가져가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제약바이오를 지금 이끄는 리더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역할이 리보세라닙이었죠. 자, 그런 부분을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 업체에서 그런 걸 공부를 하지 않았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다,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 알렉스 킴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런 지금의 시기와 이런 인터뷰 내용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일본 에로는 정말로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그걸로 항암제 2개를 LI를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주주들 대부분이 항암제 2개 라이선스 인을 한다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한다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본 에로를 먼저 하고 항암제 2개 추진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2 발행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0억은 운영 자금이고 타법인 증권 취득으로 12월 16일 날 300억을 12 발행을 했죠. 자,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하는 걸로 했는데 어디에다가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300억이 이 라이선스 인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큰 포석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유출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그렇죠. 12월 16일이니까 이 JP 모간 헬스케어가 1월 13일부터 했죠. 자, 그러면 한 달도 되지 않죠. 한 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암제 2개 LI 추진이 이 기획이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기획은 아닐 거다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당히 큰 결정이 이 뭐 한 3일 만에 우리 항암제 2개 좀 가져와 볼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좀 유추를 해 본다고 하면은 저 300억이 이 항암제 2개 라이선스 이내 또 추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지나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지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진회장의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HLB는 현재 추가 항암제 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회사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이 되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죠. 자,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할 준비가 거의 이제 다 셋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항서제약 리보세라님 중국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엄청난 기업 가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HLB 전 세계 판권이죠. 중국을 제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간암 부분도 바로 지금 따라오고 있고 이 알렉스 킴이 이 간암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진행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보인 부분들은 이 내부자니까 정보를 잘 알고 있겠죠. 그러고 이 중국에서 이런 임상 데이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상하지 말고 바로 삼상으로 해라.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이 콤보 데이터들, 단독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궁경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TAC 시술과 함께하는 병용 테스트,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말로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에스모에서 발표하면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전혀 유의차가 없이 똑같이 나왔죠. 똑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사람에게 같이 반응하는구나.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로 밝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돈이 어떻게 돌 거냐, 그런 부분은 일본 에로, 그 다음에 이 300억 이런 부분이 이 라이선스 인에 좀 사용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